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공수처가 철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부 폭로가 떴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만약 공수처가 알고 있었다면 유혈 사태가 날 엄청난 건이 터질 뻔했습니다. 민주당의 충격적 폭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12.3 내란 사태 진상조사단에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긴급한지라 이렇게 사전 예고 없이 기자회견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화기 소지 때문에 무려 5시간 이상 영장 집행을 위해서 여러 난관을 뚫었으나 불가피하게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장이 말한 이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 화기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호처의 당시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경호처는 어제부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 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군과 경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으며 향후 영장 집행 시 이 전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서 저항하겠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 인력은 대부분 현장에서 철수해서 근접 거리에 잔류하고 있지만 소속 직원들과 아직 파견 복귀 명령이 나지 않은 소수의 군병력은 현장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경호처의 특성상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상이 촬영되자 향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부담을 갖고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촉구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 집행 공무원들을 개인 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정치 문제 불개입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가하게 속 풀 뜯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사법 절차를 무력으로 파탄내고 있는 극악무도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시민들의 저항에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철수했던 군인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군인들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극렬파 간부들이 의무에 없는 불법적인 일을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공무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방부 차관에게도 요청합니다. 경호처에 파견되어 있는 소수의 군병력에 대해
파견 복귀 명령을 내릴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이상입니다. 네,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무래도 경호처 내부 폭로가 확실해 보이는데 이 정도면 빨리 경호처장도 체포하고 구속시킨 다음 그 뒤 경찰 부대장 또한 체포해서 무력화시키는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만약 외신을 통해 일제히 보도가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도 가능하다 보는데 관련해서 충격적 영상 보시고 왜 윤석열을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빨리 날려야 하는지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미국의 안보정책, 대외 군사정책이 한국 경제를 종속시키는 바람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중 수교하고 한러 수교하고 이렇게 해서 옛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사이에 교역의 문을 연 이후로 우리가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계속 봐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밑으로 꼬라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부터 바로 대중무역 적자가 났는데 아까 그 데이터를 보면 결국 저거는 경제정책의 산물이 아니고 그 내수가 부재해진 것은 윤석열 정부 또는 국힘당 정권의 경제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대외교역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는 사실은 외교정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외부 쇼크예요. 네.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내수가 부진한 것이 내부적으로 발생한 결함이라면 이것은 국민경제 외부에서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밖에서 쳐들어온 외부 쇼크입니다. 익스터널 쇼크.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지난 총선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가 내리막을 걸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커졌고 거기다가 윤석열과 그 윤석열 부부의 행태와 이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의 행태가 엉망이어서 눈밖에 난 거고 그래도 108석은 얻게 해줬잖아요. 살리는 줬거든. 살려줬더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 이거는 부정선거야. 이래갖고 계엄령을 때려 엎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비실비실하던 한국 경제를 완전히 지금 그렇게 상태로 몰아넣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를 참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딱 피해야 될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우선 되게 웃기는 놈들이 있어. 웃기는 분들. 언제 탄핵 결정이 헌재에서 되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망언을 앞두고 있는 어떤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는데 날짜 세고 있어. 날짜 그런 사람 뜯어보시면 시끄러 임마. 그래.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홍준표 형님은 막 이사 간다고 벌써 막 들떠갖고 난리야. 경대구역 광장에 그 박정희 동상도 얼굴을 보니까 홍준표 비슷하게 만들어놨더라고.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뭐 이사 간다고 들떠가지고 전화기나 받고